옆집에 사는 50대 아줌마와 그리고 그녀의 20대 딸과도 연애를 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둘과 한 집에서 살고 있네요. 아찔하면서 황당하고 동시에 묘하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지금부터 아주 조심스럽게 그 비밀스러운 관계의 시작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영수는 어릴 적 단칸방에서의 삶을 기억해서 지울 수 없었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내 식구가 몸을 부대끼며 살았던 그 좁은 공간은 협소함을 넘어선 상실감의 상징이었죠. 장판은 군데군데 해져 맨바닥이 드러났고 창문은 아무리 꽉 닫아도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더라고요. 여름밤이면 귓가에 맴도는 모기 소리와 끈적이는 땀에 잠을 설쳤고 겨울 아침이면 방 안 가득한 하얀 입김이 냉기를 증명했었죠. 형과 함께 쓰는 방이라고 불렀지만 그건 허울뿐인 이름이었어요. 제대로 된 침대 하나 없이 이불 한 장에 몸을 뉘어야 하는 바닥 생활. 엄마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그래도 지붕 있는 게 어디냐고 말씀하셨지만 영수의 가슴 한켠에는 늘 나만의 방, 내 이름으로 된 집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자리 잡았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선 자신만의 영역을 갖고 싶다는 깊은 열망이었거든요. 이사는 밥 먹듯이 했어요. 전세 기간이 끝나면 어김없이 짐을 꾸려 낯선 동네로 향해야 했어요. 정든 친구들과는 단짝이 될 만하면 헤어졌고 새로 사귄 친구가 집에 놀러 오겠다고 하면 영수는 늘 핑계를 댔죠. 우리 집은 좀 좁아서 사실은 창피함 때문이었어요. 형편이 어려워 전세금조차 늘 빠듯했고 엄마는 집주인에게 늘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었죠. 그 눈칫밥은 고스란히 영수의 가슴에 쌓여 멍울이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내 이름으로 된 집이라는 꿈은 영수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굳건한 기둥이 되었어요. 그것은 도피처이자 목표였고 미래에 대한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은 날, 영수는 다른 친구들처럼 술집 대신 은행으로 향했어요. 첫 월급 봉투를 고스란히 들고 적금 통장을 만들었죠. 사람들은 첫 월급으로 부모님 선물을 사거나 친구들과 거하게 술잔을 기울이거나 연애 자금으로 쓰곤 했어요. 하지만 영수는 그런 사치에 눈 돌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목표를 향해 굳게 다짐한 듯 딱딱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점심은 늘 편의점 도시락이나 구내식당의 저렴한 메뉴로 때웠어요. 커피는 믹스커피 한 봉으로 충분했고 옷은 세일 코너에서 5만 원 이하로만 골랐죠. 여행,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내겐 집이 여행보다 중요해. 입버릇처럼 그 말을 되뇌었었죠. 한 친구는 그런 영수를 보며 혀를 찼답니다. 야, 넌 진짜 재미없다. 집 사면 뭐 하냐? 혼자 살면 벽이랑 얘기할 거냐? 그럴 때마다 영수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래도 나는 꼭 기필코 내 집을 산다. 그의 굳은 의지는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졌죠.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마침내 자신의 공간을 갖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희망의 가슴이 뛰었거든요. 그렇게 7년이 흘렀어요. 33살의 봄. 부슬부슬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죠. 퇴근길, 회사 근처 부동산 앞에 붙은 신축 빌라 분양, 전단지가 영수의 눈길을 사로잡았답니다. 망설임 끝에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5층짜리 깔끔한 건물. 모델하우스 겸 실제 분양 중인 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영수는 숨을 멈췄었죠. 내부엔 천장형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은 따뜻했어요. 작지만 실용적인 주방, 반짝이는 샤워부스가 설치된 욕실, 월패드로 조명도 조절되고 보일러도 스마트폰 앱으로 조작이 가능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내 집의 모습이었답니다. 계약금 넣으시면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부동산 직원의 말이 귓가에 울렸어요. 7년간의 고된 노력과 인고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편의점 도시락, 믹스커피, 낡은 옷들 그 모든 희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의 손은 살짝 떨렸지만 마음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으로 가득했죠. 드디어 마침내 그의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긴 겁니다. 33살, 그에게 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나온 고난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었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으며 무엇보다 온전한 자신만의 세계였답니다. 신축 빌라에 이사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직 새집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깔끔한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중이었죠. 현관 쪽에서 똑똑하는 노크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웃에 누가 사는지 제대로 둘러보지도 못했는데 조금 당황한 채 현관문을 열었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요가복 위에 체크무늬 셔츠를 걸쳐 입고 있었는데 그 조합이 어딘가 편안하면서도 활동적인 느낌을 주더라고요. 양손에는 커다란 김치통 2개가 들려 있었죠. 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김진숙이라고 해요. 이사 오셨다길래 인사 겸 김치 좀 갖다 드리려고요. 영수는 예상치 못한 방문과 친절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인사를 받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진숙은 영수가 문을 완전히 열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김치통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섰죠. 싱크대 위에 김치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 같길래 요즘 젊은 남자 혼자 사는 집 보면 냉장고 텅 비었더라고요. 그냥 지나치기 뭐해서요. 그 말에 영수는 괜히 얼굴이 붉어졌어요. 정말 그랬죠. 이사 후 냉장고에는 생수 몇 병과 편의점에서 사다 놓은 반찬 몇 개가 전부였거든요. 사실 맞아요. 배달 아니면 라면이에요. 김치는 귀한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겠습니다. 진숙은 영수의 서툰 감사 인사에 환하게 웃었답니다. 눈가에 잔잔하게 자리 잡은 주름마저도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첫 만남은 그렇게 김치통과 함께 시작되었죠. 그녀의 웃음과 친절함은 새집의 차가운 공기를 조금이나마 데워주는 듯 했답니다. 김치통을 받은 후 영수는 종종 진숙과 마주쳤어요. 아침 출근길이나 저녁 퇴근길 혹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칠 때마다 진숙은 먼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짧게 안부를 물었죠. 처음엔 그저 좋은 이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영수는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답니다. 무의식 중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나서기 전 혹시 진숙과 마주치지 않을까 잠시 망설이게 되었죠.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그녀를 볼 때마다 눈이 먼저 반응하고 있더라고요. 진숙은 레깅스를 즐겨 입었답니다. 검은색, 회색, 가끔은 짙은 파란색이나 버건디색. 몸에 딱 붙는 레깅스는 군살 없이 탄탄한 그녀의 몸매를 그대로 드러냈어요. 상의는 늘 적당히 핏되는 운동복 상의나 후드티를 입었는데 그 조합이 묘하게 섹시하면서도 건강한 매력을 발산하더라고요. 영수는 처음엔 애써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실루엣을 눈으로 좇고 있음을 깨달았답니다. 게다가 진숙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어요. 오래전 TV에서 보던 배우 오연수를 닮은 듯한 단아함과 고흥미, 고운 이목구비와 잔잔한 미소, 그리고 눈가에 섬세하게 새겨진 잔주름마저도 삶의 깊이와 연륜을 말해주는 듯했죠. 몸매는 배우 김혜수처럼 압도적인 볼륨감이나 강렬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가로 다져진 듯한 탄탄함과 자연스러운 곡선은 건강한 섹시함을 넘어선 우아함마저 느껴졌어요. 솔직히 아줌마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매력이 넘쳤답니다.
그녀의 나이가 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일 것이라고 짐작했죠. 하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젊음, 그 이상의 활력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퇴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진숙과 마주쳤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곱게 하고 하늘색의 깔끔한 셔츠에 어두운 색 스키니진을 입은 모습에 영수는 저도 모르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늘 보던 편안한 운동복 차림과는 전혀 다른 꾸민 모습은 신선한 충격을 주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영수는 저도 모르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내, 영수 씨. 저녁 먹고 동네 주변에 홍보물 전단지 좀 돌리려고요. 전단지요? 무슨 전단지인데요? 영수는 의아했죠. 아내, 제가 조그맣게 홍삼 파는 가게를 하나 하거든요. 와, 대단하시네요. 보통 이런 일은 알바생을 쓰거나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맡기시지 않나요? 진숙은 호탕하게 웃었답니다. 그쵸? 근데 저도 퇴근하고 운동 삼아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별로 힘들지도 않고요. 몸도 움직이고 바람도 쐬고 좋더라고요. 와, 보기보단 완전 딴판이신데요. 영수는 솔직하게 감탄했어요. 호호, 총각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였길래 그런 소리를 해요? 진숙은 눈웃음을 지었죠. 그냥 남편 잘 만나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 사모님 정도일 줄 알았어요. 영수의 솔직한 말에 진숙은 잠시 미소 짓다. 이내 표정이 약간 바뀌었답니다. 호호, 이혼하고 나니까 뭔가 혼자 힘으로 할 일이 필요하더라고요. 자꾸 움직여야 딴 생각도 안 나고. 그녀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영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갔죠. 왜 그녀가 늘 혼자였는지, 밤마다 레깅스를 입고 동네를 돌아다녔는지, 왜 그렇게 씩씩하고 활기차 보이는데도 때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는지,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에게 마음이 한 뼘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답니다. 그녀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상처와 고독이 느껴져 보호 본능 같은 것이 생겼거든요. 아, 그렇군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럼 저도 저녁 먹고 배도 덥수룩해서 산책이나 좀 할까 했는데 같이 다니면서 전단지 홍보 같이 해드릴게요. 아니, 괜찮은데 영수 씨 바쁘잖아요. 진숙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죠. 아닙니다. 저도 괜찮아요. 어차피 소화도 시킬 겸 나가는 건데요, 뭐. 아줌마는 왼쪽으로, 저는 오른쪽으로 다니면서 하면 금방 끝낼 수 있겠네요. 정말 괜찮겠어요? 네, 정말 괜찮아요. 영수는 진심으로 말했답니다. 그녀와 좀 더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알았어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요. 전단지랑 테이프 좀 챙길게요. 진숙은 영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진숙과 나란히 걸으며 동네 골목을 누볐어요. 벽에 전단지를 붙이고 문틈에 끼워 넣으며 1시간 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알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답니다. 홍삼 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힘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그녀의 강인함에 영수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화려해 보이는 외모 뒤에 숨겨진 생활력과 독립심은 영수에게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왔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영수 역시 자신의 어린 시절과 집 마련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둘 사이에는 나이 차이를 넘어선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그날 이후 영수는 진숙의 가게를 자주 들렀어요. 딱히 필요하지 않은 홍삼 제품을 샀거나 커피포트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블루투스 스피커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친구 선물 좀 추천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요. 순전히 그녀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죠.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숙의 가게를 소개하기 시작했고
작은 매출이라도 올려주고 싶었답니다. 진숙은 그런 영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늘 고맙다며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숙이 영수를 집으로 초대했죠. 영수 씨, 저녁 안 먹었으면 집에 들른 김에 저녁이나 같이 먹고 가요.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퇴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진숙의 말이었어요. 매일 밤 편의점 도시락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혼자 먹는 저녁이 지겹다고 느껴지던 참이었죠. 그녀의 따뜻한 제안에 영수는 이끌리듯 아주머니 댁으로 들어섰답니다. 이사 온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옆집 아주머니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거든요. 특별히 차린 것 없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영수에게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한 집밥이었어요. 구수한 된장찌개와 잘 익은 김치, 멸치볶음, 나물 같은 정겨운 밑반찬들. 깔끔하게 정돈된 식탁 위 음식들은 혼밥에 지쳐있던 그의 마음과 위장에 따뜻한 위안을 주었죠. 특히 아주머니표 김치는 첫날 김치통으로 이미 검증된 맛이었답니다. 연신 맛있다며 밥 두 공기를 뚝딱 비우는 영수의 모습을 보며 아주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말랐어? 더 먹어요, 더. 그녀의 따뜻한 말과 손길에 영수는 어릴 적 엄마의 품처럼 편안함을 느꼈답니다. 영수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입맛이 돈다며 진숙도 마주 앉아 함께 식사를 마쳤죠. 저녁 식사 후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진숙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1년 전 이혼하고 이곳으로 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죠. 23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 아빠와 살고 있어 가끔씩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진숙의 얼굴에는 쓸쓸함과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영수도 자신의 가족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조심스럽게 공유하며 둘 사이의 거리는 더욱 좁혀졌죠. 이야기가 무르익자 진숙이 술을 권했어요. 영수 씨, 오늘 기분도 좋고 술도 한잔 할까요? 좋습니다. 영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진숙은 부엌에서 소주와 유리잔, 그리고 홍삼 스틱을 꺼내왔어요. 우선 이거 한잔 할래요. 남자한테 엄청 좋은 거예요. 그녀는 소주잔에 소주를 따르고 홍삼 스틱을 뜯어 소주잔에 쭉 짜 넣었답니다. 영수는 진숙이 만든 정체불명의 건강 칵테일을 보고 피식 웃었어요. 아줌마, 이거 정말 몸에 좋은 거 맞아요? 좋죠? 내가 말했잖아. 남자한테 딱이에요. 활력 충전, 기력 보충. 진숙은 윙크하며 말했죠. 이거 마시고 제가 내일부터 날아다니면 책임지셔야 해요. 영수는 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홍삼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소주의 알코올 향이 묘하게 섞였거든요. 진숙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혼 후 힘들었던 시절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어요. 나 이혼하고 먹고 사느라 정신없었어요. 홍삼 가게 시작하고 누구 만날 생각도 못했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나온 고생길에 대한 회한과 그것을 이겨낸 사랑, 특유의 담담함이 섞여 있었답니다. 영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사람 만나는 건 사치 같았어요. 돈이 없으면 뭘 하든 눈치 보이고 사랑도 눈치 보여서요. 그 말에 진숙은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눈빛으로 영수를 바라봤죠. 근데 그런 거 다 이룬 지금은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이제 좀 행복해졌어요?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애타게 바라던 내 집은 생겼지만 아뇨. 집은 생겼는데 마음 둘 데는 없네요. 진숙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요. 바쁘게 살긴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더라고요. 순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짙어졌습니다.
외로움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눈빛 하나로, 짧은 한숨 하나로도 충분히 전해지는 감정이었죠. 둘은 서로의 눈 속에서 같은 종류의 고독을 보았답니다. 진숙이 분위기를 바꾸듯 가볍게 농담을 건넸어요. 근데 영수 씨도 이제 집도 샀잖아요. 안정적인 남자인데 이제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 가야죠? 네, 그래야죠. 아줌마도요. 이렇게 예쁘시고 멋지신데 더 늦기 전에 새 출발하셔야죠. 진숙은 호탕하게 웃었답니다. 하긴 근데 어디 그런 사람이 있나? 괜찮은 남자는 다 유부남이거나 아니면 어딘가 하자가 있더라고요. 내 눈이 너무 높은가? 영수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진숙을 보며 말했어요.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려요? 진숙의 눈이 번뜩였죠. 정말? 영수 씨 아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있어요? 네. 아주 건실하고 매너도 좋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요. 영수는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답니다. 진숙의 기대감에 찬 목소리. 요즘 그런 사람 흔한가? 몇 살인데? 영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연하예요. 연하라고? 호호. 몇 살이길래 그렇게 뜸을 들여? 진숙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영수를 재촉했죠. 영수는 잠시 그녀의 눈을 피하다 다시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아줌마는 몇 살까지 괜찮으세요? 진숙은 웃으며 소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야 뭐 상관없지. 나이보다 성숙하고 대화 통하면 됐지 뭐. 그럼 한참 아래는 어때요? 영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죠. 진숙은 다시 한번 호탕하게 웃었답니다. 한참 아래 나야 뭐 어릴수록 좋지. 하긴 요즘 연하 만나기도 한다더라. 진짜 소개시켜 줄 거야? 나 괜히 기대되네.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녀는 정말 영수가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진숙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장난기 없이 진지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사실은 제가 아줌마한테 관심 있어요. 진숙은 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어요.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영수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제가 아줌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 저예요. 저는 어때요? 진숙은 당황한 듯 입을 벌렸다가 이내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혼란스러움과 함께 설렘이 뒤섞인 듯 했죠. 나야 영수 씨가 영계라서 좋지만 영수 씨가 아줌마 같은 나이 많은 여자 만나는 거 괜찮겠어? 영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의 진심이 목소리에 실렸죠. 괜찮고 말고가 어딨어요. 나이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아줌마처럼 솔직하고 따뜻하고 강인하면서도 매력 있는 사람 처음이에요. 전 진심이에요. 그날 밤 둘은 새벽까지 술잔을 비웠습니다. 오랜 외로움과 힘겨운 삶 속에서 서로를 발견한 두 사람. 이웃이던 관계는 그 밤을 기점으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죠.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며 누구보다 솔직했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던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그들의 관계는 사회 통념상 쉽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했답니다. 외로웠던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았던 밤이었거든요. 처음 하룻밤은 술기운에 저지른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실수 한 번이 서로에게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음을 알게 된 후, 둘은 가끔 만나 회포를 풀 수 있는 조금은 특별한 남녀 사이로 지내기로 했어요. 진지한 관계는 아니라고 서로에게 부담 주지 말자고 약속했죠. 영수에게 진숙은 낯선 도시에서 얻은 위안이자 어른의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진숙에게 영수는 잃어버렸던 여성성과 설렘을 다시 느끼게 해준 젊고 패기 넘치는 남자였죠. 가볍게 만나기로 한둘이었지만
만날수록 대화도 잘 통했고 서로에게서 느끼는 만족감은 이제껏 만나왔던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답니다. 그들은 약속했던 것보다 자주 만났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어색함은 사라지고 편안함과 친밀함이 자리 잡았죠. 그들은 조금씩 남녀 간의 깊은 정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숙은 쇼인도 부부로 오랜 시간을 지내던 남편과 결국 이혼하고 이곳으로 와 혼자 지내고 있었다고 했어요. 23살 된 딸 소혜가 하나 있는데 아빠와 살고 있어 가끔씩만 본다고 하더군요. 영수는 진숙의 딸에 대해 들을 때마다 막연하게 성인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죠. 그들의 관계는 비밀스러웠고 오롯이 둘만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졌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숙의 딸 소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위해 잠시 엄마와 지내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낯선 환경에 혼자 지내는 것보다 엄마와 함께 지내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싶어 하더라고요. 영수는 진숙의 집에서 소혜와 마주칠 일이 생겼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소혜는 밝고 부침성 있는 성격으로 영수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왔답니다. 23살의 소혜는 엄마를 닮아 이목구비가 시원하고 예뻤어요. 엄마의 단아함과는 다른 젊음 특유의 싱그러움과 발랄함이 넘쳤죠. 소혜가 집에 머물게 되면서 영수와 진숙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소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진숙은 딸에게 영수를 친절한 옆집 총각 정도로 소개했고 영수 역시 소혜 앞에서 진숙을 대할 때 조심스러워졌답니다. 둘만의 은밀했던 공간에 제3자가 들어온 셈이었어요. 만남이 줄어들면서 영수는 소혜와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죠. 진숙이 외출한 사이 혹은 우연히 마주쳤을 때 소혜는 자신의 학교 생활, 친구들 이야기, 취업에 대한 고민 등을 영수에게 털어놓았답니다. 영수는 진숙에게서 들었던 딸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신기함을 느꼈어요. 그녀의 젊은 에너지와 솔직함은 영수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죠. 23살. 영수와는 10살 넘게 차이 나는 나이. 젊음 그 자체였거든요. 문제는 그 와중에 소혜가 영수를 좋아하는 고백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영수의 집 앞에서 말이죠. 진숙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소혜가 영수의 집배를 눌렀답니다. 문을 열자 소혜가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저기 영수 오빠. 소혜는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 영수 오빠 좋아해요. 영수는 예상치 못한 고백에 숨을 멈췄죠. 눈앞에 서 있는 23살의 여자. 그녀는 진숙의 딸이었답니다. 혼란스러움과 함께 심장 한구석에서 묘한 짜릿함이 솟아났어요. 진숙의 딸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주는 충격과 함께 금기의 영역에 발을 들이는 듯한 아찔함이 느껴졌거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숙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영수를 불러 엄하게 말했어요. 영수 씨, 소혜한테 절대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소혜는 완강했죠. 왜 안 되는 건데? 영수 씨 나이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괜찮은 사람이잖아. 왜 안 돼? 엄마가 뭔데 반대해? 진숙은 소혜에게 속 시원하게 이유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영수와 어떤 관계였는지 딸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사실을 숨긴 채 소혜의 마음을 꺾으려니 더 답답했죠. 영수는 진숙의 고민을 알면서도 소혜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답니다. 엄마를 닮아 이쁘장한 얼굴에 23살이라는 싱그러운 젊음은 영수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진숙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풋풋함과 순수함이었죠. 게다가 진숙의 딸이라는 사실은 영수에게 묘한 흥분과 짜릿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금단의 열매에 손을 뻗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영수는 소혜의 고백 이후 고민에 빠졌습니다. 소혜와 어떻게 지낼 것인가. 사실 진숙에게는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자신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집밥을 주고 외로움을 나누었던 그녀를 이렇게 상처 주게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동시에 소혜에게 끌리는 마음을 막을 수 없었답니다. 23살의 젊음, 순수함, 그리고 자신을 향한 거침없는 애정 표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숙의 딸이라는 사실이 주는 묘한 긴장감과 짜릿함이었어요. 이 여자를 놓치면 다시는 내 인생에서 소혜 같은 여자를 만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더군요. 결국 영수는 이성과 감정, 그리고 욕망 사이에서 후자를 택했습니다. 소혜의 고백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2년 뒤 영수는 35살이 되었답니다. 그의 손에는 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죠. 옆에는 하얀 웨딩드레스 대신 편안한 홈웨어 차림의 소혜가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결혼을 했고 30평대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차렸답니다. 넓고 깨끗한 아파트는 영수가 어릴 적 꿈꾸던 내 집의 모습을 훨씬 뛰어넘었죠. 소혜와 함께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중년 여성. 바로 소혜의 엄마이자 영수의 전 연인이었던 김진숙이었어요. 진숙은 딸 부부와 함께 살기로 했죠. 처음 영수와 소혜가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진숙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내 딸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어찌 된 일인지 신혼집인 영수의 30평대 아파트에 함께 살게 된 것이었어요. 영수와 소혜는 진숙이 혼자 지내는 것을 걱정했고 진숙 역시 이 넓은 집에 혼자 사는 것보다 딸 부부와 함께 지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혹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수는 가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진숙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녀는 그의 장모님이었죠. 한때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연인이었고 따뜻한 집밥을 나누던 이웃이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딸의 남편과 한 지붕 아래 사는 장모가 되었어요. 묘한 관계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가족이 또 있을까? 영수는 자신의 손에 들린 따뜻한 차를 마셨죠. 어릴 적 꿈이었던 내 이름으로 된 집은 이루어졌지만 그 집에서 시작된 관계는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아내인 소혜가 앉아 있었고 거실에는 그의 장모이자 과거의 여인이었던 진숙이 있었답니다. 세 사람의 복잡하고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